네, 이번 주 월요일장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미르 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확실한 반등은 나와주지 않지만 그래도 상승을 켜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코스피 안에서 반도체 체크해볼 거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뭐 엔비디아 필두로 많은 기술주들이 계속 이제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좀 같은 흐름이잖아요. 이런 변동성 우리가 언제까지 겪어야 될까? 이제는 좀 지치기도 하고 오늘 외인기관 수급 꽤나 들어오는데 반도체는 방향성에 대해서 조정이 나올 거라 하셨지만 이 정도 조정이면 좀 괜찮은 거 아니에요? 더 받아야 돼요? 조정의 끝을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려운 건데 네. 일단은 뭐 기왕 기다린 김에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해서 어찌 보면은 증시가 홀짝 게임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상승 나왔다가 하락 나왔다가 상승 나왔다가 하락 나왔다가 요 구조라도 깨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많이 빠져서 지금 정도 하락이 나왔을 때 물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저가 매수가 황금 같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반대 경우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가 매수 물론 뭐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동성이 좀 완화가 됐을 때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홀짝 게임이 좀 마무리가 됐을 때 뭐 오늘 상승 나오고 내일 쪽까지 많이 상승 나오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최근에 홀짝 게임 구조가 깨진 거기 때문에 뭐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급도 중요하지만 그 증시의 투자 심리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심리를 뭐 어떻게 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시면 돼요. 종목별 등락 현황은 뭐 아시다시피 당일날 상승 종목 수, 하락 종목 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난주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 종목에서 조금 월등하게 좀 많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적어도 이제 하락 종목수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하락 종목수가 많은 현상이 좀 완화가 됐을 때, 그러니까 오늘처럼 하락 종목수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상승 종목수가 일정 부분 또 이제 많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좀 균형을 이룰 때 뭐 이런 상황을 좀 말씀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상황이 조금 주초에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뭐 주 중반 이후에는 뭐 저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일단 수급도 중요하지만 이 센티멘트, 투자의 심리를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는 조정은 아직 더 받을지 말지는 확언이 어렵다고 하셨고요. 그렇죠. 알면 투자를 정말 잘했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힌트를 좀 얻어보겠습니다. 지금 IM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 따르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원래는 다 증권사 되게 좋은 코멘트만 했잖아요. 근데 오늘 조금 불안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조금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 네. 이제는 반도체 뭐 중국에서 수요도 지금 둔화하고 있고 이미 디램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투심이 뭐 꺾이거나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네. 또 관세 부과가 나타난다면 그러면 여기서 더 오르긴 힘들 거다. 이런 얘기 삼성전자 쪽에서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제가 듣기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들려서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맞는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 디램만 예를 들더라도 이게 디램이 이렇게 급등한 걸 우리가 본 적이 있나요? 사실 저도 주식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 정도는 충분히 뭐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군데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주말 또 통과하게 되면서 뭐 CT 쪽을 봤거든요. CT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되게 또 좋게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그러면 반면에 반대 리포트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쪽도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안 좋은 쪽도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하면서 투자 같은 균형을 맞춰 나가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중국 얘기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우리가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항상 중국이 끼게 되면은 이게 공급 수요 측면에서 공급 쪽으로 넘어가면서 공급 강화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 중국의 기술력의 어떤 증대도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젠슨항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경계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 자체적으로 이제 AI 산업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우리 쪽 종속시키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결국 그런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수급적으로 아까 너무 수급만 보지 말라고 하셨지만 오늘 삼성전자를 좀 더 외국인이 많이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해석해 보자면 지금 당장 매수 매력도는 없어도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또 좋게 보시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 상황에 따라 달리 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난 이제 11월 달 이전까지 보게 되면 9월 달, 10월 달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올 때, 그리고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작년 이제 2024년도 1월 달, 4월 달 보게 되면은 HBM 그리고 플러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하이스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HBM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냥 HBM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하이스 쪽으로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이스보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이제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인덱스 성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오른 부분들, 이 부분도 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하이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윌리엄스 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반등을 줬고 그런 이슈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좀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의견을, 그리고 그 의견 받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올해 제가 하이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계속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절대적인 수치는 하이스가 좋을 수밖에 없지만은 소위 말한 좋아지는 폭,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시장 인덱스 성격하고 전년 대비 성장률,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하이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매력적일 수는 있다라는 말씀도 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판단 주셨고, 소부장 안에서의 대응은 어떻게 할지도 궁금한데 많은 분들이 거의 100%의 출연자분들이 삼성하고 하이닉스 보면 소부장 알 수 있다. 이들이 가면 가고 아니면 안 간다. 이런 말씀해 주시는데 그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틀어볼까요? 기판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2026년도에도 쇼티지 심화다. 그러면 기판 같은 쪽은 혹시 더 다른 테마보다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다른 소부장 섹터 중에 또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도 있는지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 말씀하신 부분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자, 지난 이제 길게 보면 6월달, 짧게 보면 이제 9월달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 이제 앵커님도 심택 사가지고 되게 기분 좋아하는 모습들을 봤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결국 움직인 게 당연히 삼성전자 그 테일러 공장 투자 재개 요 소식 나오게 되면서 소부장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당연히 힘을 내줘야 소부장 쪽도 힘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죠. 자, 이 얘기를 또 반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자, 지난 7월달, 8월달 넘어가게 되면서 이 삼성전자가 테슬라 쪽에서 대량 계약 소식이 있었고, 그 계약이 기반이 되게 되면서 테일러 공장에 했던 건설이 재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장의 건설이 재개되게 되면서 나온 이슈가 뭐죠? 설비 투자지 않습니까? 증설 이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장비 쪽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과거 방송에도 많이 말씀했지만은 그 관련돼 가지고 원희가 베스테스, 윤테크 같은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이 10월 달 들어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꺾이니까 다시 꺾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판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다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엔비디아 쪽을 안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빅테크 쪽으로 이제 공급되는 부분도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아시겠지만 이수페타시스라든지 두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엔비디아라든지 구글 빅테크 향 이런 어떤 기판 수요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이란지 알파벳 같은 뭐 구글 알파벳과 똑같은 회사긴 하지만 빅테크 쪽의 어떤 주가 흐름이 괜찮은 부분들이 연동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가나요? 결국 그거잖아요. AI 회로박. 근데 그 AI 회로박은 두산을 통해서 결국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쪽만 차별의 양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인데 업종이 전체적인 흐름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개별적으로 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 조금 차별화되는 양상, 뭐 이렇게 저는 좀 설명드리고 싶네요. 네, 차별화는 어느 섹터에서나 일어나지만 또 특히 반도체에서 또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고요. 제약바이오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하반기에 주도주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높았었는데 오늘의 흐름을 보면 좀 의아합니다. 방향성 어떻게 보세요? 조금 더 하방이 열려 있습니까? 근데 저 질문에 저는 동의를 좀 하기 힘든 게 네. 지금 이제 지지난주부터 보게 되면 바이오가 주도주 아닌가요? 지금 ABA 바이오 흐름 되게 좋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퓨처캠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이오 쪽에 소위 말하는 이제 급등 종목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리고 오늘 조금 아쉽긴 하지만 D&D 파마텍 아침 쪽에 이제 20% 넘게 상승도 나왔었고 네.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저 질문에는 섣불리 이제 제가 동의는 하지 못할 것 같네요. 그리고 바이오가 좀 흔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 이런 네. 말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쉬어가게 되면서 그 자리를 바이오가 좀 채운 부분들이 있지만 지난주처럼 뭐 코스닥 기준을 봤을 때 하락 종목 수가 1,400 종목이 넘어간다? 그러면 시장이 그 변동이 커진다? 그러면 그거 이길 수 있을 만한 업종은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물론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강한 종목들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장 변동성을 이길 만한 업종은 사실 많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2주 전부터는 어쨌든 바이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뭐 부정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보고 계시고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오늘 일시적으로 좀 눌림이 있었어도 그래도 제약바이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네. D&D 파마텍 20% 올랐다고 언급 주셨는데 반대로 펩트로는 20% 급락이 네네. 나왔거든요. 지금 기술 이전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지금 이게 체결이 되냐 안 되냐로 네네. 좀 주가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 변동성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좋겠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제 펩토론이 하락이 나와서 네. 여기저기 찾아보고 있는데 이유를 정말 죄송한데 저도 아무도 못 찾겠어요.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항상 바이오 얘기하게 되면은 어느 증권사 기억나죠? 신한투증권. 그쪽 통해서도 알아봐도 뚜렷하진 대답을 여지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자 펩토론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리스크가 뭐죠? 다음 달에 일라일리와 스마트 대포 기술 검증이 완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술 검증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라 봐야 되거든요. 왜냐? 지난 6월 달이었나요? 지난 6월 달 같은 경우에 이제 펩토론이 하락한 적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일라일리가 스웨덴의 모 제약회사와 바이오 기업이라 해야 되나요? 바이오 기업과 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자칫 일라일리와 좀 틀어진 게 아닌가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주가 약세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펩트론 같은 경우는 그거 외에는 지금 솔직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제 뭐 일라일리와 관련돼 가지고 뭐 노이즈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거 발생되게 되면 저도 궁금한 거 못 참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찾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임상 이슈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시겠지만은 매시 치료제 그리고 경구용 비만약, 경구용 비만약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이제 메-0975 요 같은 경우는 일상 이제 임상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년에 이제 임상 진행할 예정이고 이런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주말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또 치매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일상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D&D 파마텍의 주가 반응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근에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는 바이오 섹터에서 이슈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 이전에 뭐 인벤티제립이라든지 그리고
올릭스인가요? 올릭스 같은 기업들이 일단 먼저 강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들도 좀 D&D 파마텍의 주가의 어떤 흐름을 좀 강하게 하는 그런 이유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키 맞추기다. 알겠습니다. 비만 치료제도 알아봤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거래 재개했고 이제 에피스 홀딩스가 인적 분할로 상장을 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주가 탄력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마이너스 8%에서 지금 네. 플러스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CDMO만 하는 기업으로 이제 변했잖아요. 그럼 더 어떤 밸류적인 측면이나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더 영향을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낙폭을 많이 줄였네요. 줄이고 상승으로 전환됐는데 일단은 오늘 이후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낙폭을 줄인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낙폭을 줄이고 이 흐름을 과연 이어갈 것인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를 하게 되면은 CDMO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CDMO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국방선거법 내에 생물보안법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CDMO가 그렇게 좀 많이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그 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렸잖아요. 비만 치료제 외에 물론 그 에러라든지 그리고 임상이라든지 이런 이슈들로 해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작년만큼 CDMO가 그렇게 많이 부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작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이제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바이오가 강세를 보일 때 4개 카테고리가 있었잖아요. 지금 강한 비만 치료제, CDMO, SC형, ADC 이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보리팩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지가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종목만 강세를 보이고 CDMO는 좀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뭐 뚜렷한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최근에 강했었던 뭐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제 결론이고요. 그리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확실한 그 다른 종목들처럼 지금 ABL 바이오, 뭐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 예를 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처럼 확실하게 이제 시장에서 픽을 하고 있는 어떤 임상 후보 물질 이런 것들이 좀 도드라져야 아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학회라든지 그리고 뭐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는 뭐 학회라든지 뭐 시장 후물질이라든지 부각될 만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 에피스 홀딩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연관된 인투셀이 있잖아요. 여기 조금 더 주가 가는지 그걸 보시는 게 조금 더 이제 매매하시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투셀의 주가 흐름을 차라리 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최근의 흐름 좋습니다. 자, 아직 시세 탄력이 좋은 AI 바이오 쪽 볼까? 로켓 헬스케어 주가가 정말 상당히 그렇죠? 흐름이 좋고요. 근데 신테카 바이오는 오늘 또 두 자릿대 급락이 연출되고 있어서 지금 AI 쪽은 다시 어떻게 좀 옥석가리기를 해야 되나 싶은데 이쪽은 좀 답변 짧게 해주세요. 네, 이전과 좀 다른 양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JLK, 루닉 같은 과거에 이제 빅4 외에 이제 AI 쪽만 가고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도 좀 제한시켜서 그러니까 확장시키지 말고요. 그쪽만 좀 제한시켜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봇 좀 볼게요. 일단 로봇이 오늘 좀 혼조세가 강합니다. 정말 올라가는 종목만 급등하고 쉬어가는 종목들이 훨씬 많은데 오늘 올라가는 로봇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종목들의 공통점인데 혹시 아시겠어요? 우크라 제건? 아니요. 뭐예요? 액추에이터.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SPG 최근에 되게 강하잖아요. SPG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LG 쪽하고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 협력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게 강했잖아요. 그리고 SBB테크는 지난주 금요일에 강세를 보는데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요것도 내용을 보니까 이제 스마트 액추에이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액추에이터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보군으로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이 있는데 오림PTS, 하이젠 RNM 이쪽도 한번 이제 최근에 액추에이터 관련 종목들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나온 로보티스도 마찬가지고요. 액추에이터 관련 로봇 기업들 있잖아요. 이쪽 리스트업 하셔가지고 반응 나온지 한번 보시면은 로봇 섹터 내에서 매매하시는데 도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AI의 끝은 그
로봇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이런 기사도 지난주 나왔고 지금 현대 그 그룹에서도 로봇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또 우리나라랑 치킨 동맹한 것도 로봇 때문이었고요. 다시 한번 로봇이 뜰 수 있는지 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질문 잠깐 드리자면 지금 시장 분위기 반등은 언제쯤 하는지 정말 궁금한데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세워볼게요. 첫 번째로는 반등 시그널 어떤 기점으로 나올 것인가. 많은 분들은 12월 FOMC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1월 FOMC 물론 중요한데 네. 일단은 지금 윌리엄 총재 발언을 통해서 현재 반등이 시장이 나오고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좀 약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금리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금리보다 조금 더 다른 이슈에 시장이 좀 주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단은 이슈예요? 글쎄요, 일단 그 환율 이슈 환율.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최근에 어쨌든 지금은 환율이 상승해도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환율을 통화 가치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할게요. 원화라는 이제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환율적으로만 좀 작용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아직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원화에 대한 어떤 투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건 달리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나온 상황들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미국 쪽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달러 쪽으로도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금리 인하를 했지만은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원화 약세를 좀 더 부추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좀 이제 환율의 어떤 성격이 조금 이제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환율 그러니까요. 이게 정부에서 얼른 좀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할까요? 가장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가장 사고 싶은 섹터가 어디예요? 일단은 이제 지금 하락을 주도하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를 먼저 봐야 되겠죠. 반도체 보고 그리고 반도체가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은 작년하고 올해처럼 올해를 봤을 때 주도주가 계속 순환매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기술적 반등을 일단 반도체 쪽으로 보는 거 맞고, 만약에 시장이 회복권에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조심스럽지만 2차 전지 그쪽으로 순환매 가능성도 저는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